자, 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일요일이지만 종목 찾기 조금 더 마무리 해보고 어, 그리고 찾아놓은 종목을 좀 더 깊이 있게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해야지 그 매수 가능한 종목들 좀 추론할 수 있겠지만 좀 시간이 좀 여유가 없네요. 지수를 보면은 이렇게 깊이 가파르게 내려왔다가 가파르게 올라갔다가 다시 가파르게 내려왔는데 요즘 요 며칠 한 일주일 동안 각도가 좀 무디죠. 그래서 이렇게 좀 흐르다가 이렇게 가든지 흐르다가 빠지든 빠졌다가 가든지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네요. 자, 일단은 다시 대신으로 가서 저번 이제 어제 KC 그린 홀딩스까지 봤죠. 월봉으로 보고 얘 같은 경우 월봉으로 보면 요 라인대 지금 요 라인대 그리고 요 라인대랑 요 라인대 박스권 단기 박스권을 그리고 있는데 단기 자 박스권을 그리고 있죠. 여기서 더 내려가지는 않을 것 같은데 여기서 한번 지지가 나오면 이렇게 장기 이평선 뚫고 오를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월봉으로 보면 요 가격대 코로나 이전에 2014년, 15, 16년 때 만들었던 저점들을 한번 뚫어야겠죠. 그러려면 단기 고점 요 가격대를 한번 뚫어야 되고 대신 거래량이 요때 바닥권보다는 뭐 많지는 않더라도 근접하게 좀 나와야 될 것 같지 않나 싶습니다. 주봉을 보고 일단은 다른 종목도 살펴보겠습니다. 주봉을 보더라도 뭐 이때보다는 좀 적긴 한데 최근에 바닥권에서 그 거래량이 많았기 때문에 좀 긍정적으로 보고요. 업황이나 실적이 좋아진다면 추세를 지금 이렇게 내려왔으니 반대로 이렇게 들어올리지 않을까 싶네요. 자, 캐시 그린홀딩스였고 경동나비엔 자, 많이 오른 종목들은 패스할게요. 보시는 분들은 1.5배나 2배로 보시면 더 좋습니다. 자, 포스코 엠텍 최근에 거래량이 좀 터졌죠. 자, 요때 바닥 찍고 횡보할 때 요때가 찬스였는데 늦었으니 어쩔 수 없죠. 만약에 들어가고 싶다면 월봉으로 보면 단기 고점 부근엔 들어와 있고 이 라인대가 한 번 더 찍었죠. 찍고 조정을 줄 수도 있는데 만약에 5천원까지 조정을 준다면 땡큐지만 이 라인대에서 7천원대에서 조정이 온다면 잡아봐도 되지 않을까 싶네요. 이 거래량은 다 뛰어넘었거든요 최근에. 자, 그럼 일봉으로 봐서 상한가 요 추세가 비슷하죠. 상한가 찍고 하라 횡보 상한가 찍고 횡보 그러면 더 밀리지 않는다면 7,000원대까지는 올 가능성은 적긴 한데 9,000원 전후로 해서 조금씩 사보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일단은 전고점 뚫어놨기 때문에 물량은 매물대는 그렇게 두껍지 않은 것 같습니다. 실적이나 그걸 봐야겠죠. 다시 그러면 포스코 엠텍을 들어가서 영업을 봐야겠죠. 1분기 실적은 살짝 줄었네요. 줄었고 매출은 살짝 늘어났고 매매 동향을 보면 최근에 개인이 좀 팔고 사고 외국인 기관계가 4월 말부터 중순 이후부터 들어왔군요. 4월 중순 이후부터 꽤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럼 5월달 보면 자, 5월달도 최근에 많이 들어왔다가 일부 수익 확정을 했고요. 포스코 엠텍은 뭐 아시겠지만 포스코 계열사니까 포스코 거의 절반을 가지고 있네요. 이게 그 금속 및 광물 해외 그 광산도 보유하고 있어서 얼마 전에 그것 때문에 상한가가 나왔었고 그리고 대북주 관련해서 광물 자원 티플렉스랑 포스코 엠텍이랑 뭐 여러 가지 종목들이 한번 떴었죠. 2018년도에 이때 한번 떴었죠. 엄청 떴다가 조정을 줬는데 마찬가지로 일단은 뭐 대북주는 지금 이슈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크게 조정은 없을 것 같고요. 만약에 내려온다면 잡아봐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자, 포스코 엠텍이었고
바로 우린 PNP 최근에 거래량이 좀 많이 나오긴 했죠. 바닥권에서 뒤에 산이 좀 높긴 하네요. 모토닉이 자동차 관련주인가요? 월봉으로 보면 이렇게 추세는 유지를 하고 있고, 만약에 이 추세를 상승으로 돌리려면, 이렇게 된 추세를 상승으로 돌리려면 월봉이 이렇게 돼 있는데 찍고 이렇게 올라가면 이렇게 올라가겠죠. 모토닉 변동폭이 좀 커서 무슨 종목인지 한번 볼까요? 자동차 부품주가 지금은 좀 이슈를 받고 있죠. 지분율 괜찮고, 자기 주식 그러면은 20%? 유통 물량이 되게 적군요. 이거는 시가총액은 4천억 정도, 자산을 운용해서 일부 가지고 있고, 영업이익 감소, 당기순이익 증가, 매출 상승, OEM 납품, 기화기 제조 판매, 캐브레타, 다이캐스팅. 아무튼 자동차 부품주네요. 그러면 얘도 자, 당기순이익은 약간 줄었고, 영업이익은 약간 늘었고, 매출도 약간 늘었습니다. 일단은 자동차 사업 쪽이 좋아 보이기 때문에 단기간에 좀 많이 올라왔어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모토닉. 그럼 장기평선 240선 부근에서 지금 120선을 하향 돌파를 했는데, 자, 조정 정고점은, 전저점은 아직 뚫지는 않았는데, 이 부근에서 만약 반등이 나와준다면 바로 여기서 반등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120선을 회복하거나 일목균형법 기준선을 회복하면은 그때는 이제 다시 봐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모토닉 괜찮은 것 같습니다. 단기간에 좀 많이 올라와서 그렇죠. 바닥에서 한 3배 올라왔네요. 모토닉 그렇고, 고센 정지, MSC 전고점 한번 찍고 내려왔네요. 거래량이 이때 엄청났군요. 자, 월봉도 장기평선 사이에서 놀고 있죠. 월봉 100선 주봉상으로는 추세를 다시 돌리려는 움직임이긴 한데, 이렇게 돌파를 하더라도 여기 매물대가 있기 때문에 주봉상 이제 120선 벌린 접인데 120선에서 한 번 저항이 있지 않을까 싶긴 하네요. 한 6,500원, 600원에서 거래량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최근에 좀 많이 나왔고요. MSC 이것도 한번 볼까요? MSC 얘는 식료품, 얘도 유통 물량이 되게 적네요. 비료, 미량 안찬, ROE, 배당 수익률, 영업이익 괜찮고, 영업이익 감소, 당기순이익 감소. 얘도 일부 감소를 했는데 분기 실적은 괜찮네요. 당기순이익, 영업이익, 매출액 다 늘어났군요. 그럼 MCC도 얘를 정고점을 돌파를 해주면 일단 긍정적으로 봐야겠죠. 이때 거래량이 엄청 나왔으니까 주봉상 타점은 이 절반을 훼손시키지 않고 지켜주는, 훼손했다가 올라갔다가 저점을 올리고 있기 때문에 다시 올라왔을 때, 이 양봉 절반 다시 올라왔을 때 이때가 타점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거래량 싹 죽여놓고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있는데 괜찮은 것 같습니다. 상장한 지 얼마 안 됐군요. 얘는 아닌데
바닥에서 엄청 오래 기었군요. 한 10년, 15년 바닥에서 기었다가 올라왔네요. 아무튼 단기 흐름은 괜찮아 보입니다. MSC. 이렇게 바닥에 있는 종목만 찾다 보면 이런 종목들도 눈에 보이는데 거래량이 눈에 띄긴 하죠. 근데 너무 바닥에서 작년 3월달 바닥보다 더 내려갔으니까 일단 이런 종목들은 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작년 3월달 종목들이 다 저점을 찍었는데 얘는 더 내려갔죠. 좀 위험하죠. 거래량이 최근에 좀 보이네요. 영원무역홀딩스 조금 많이 올라오긴 했네요. 월봉으로 보면 장기평선 부분에 살짝 두드려 맞고 있고, 자, 이런 종목들이 월봉을 뚫어버리면 조정 주고 다시 날아가는 그런 케이스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거래량이 월봉 거래량으로 봐서는 여기를 바닥권에서 있는 거래량이랑 그간의 거래량이랑 일단은 요 고점 부분에 보다는 많긴 한데 조금은 아직은 좀 부족한 것 같긴 하네요. 월봉 거래량이. 한국내화 얘도 이때 많이 나왔고, 만약에 이런 산이 없었다면 엄청난 매집을 했던 종목이겠죠. 이런 산이 없었다면. 우리종금 바닥에서 거래량이 좀 나왔습니다. 전고점을 돌파를 할지. 다 전고점 부근에 있는 종목들이네요. 요즘 보면. OCI 거래량이 바닥에서 나왔고, 차트 흐름상 자, 이렇게 이제 잠깐의 반등이 있었지만, 자, 이런 흐름을 돌려 세우려는, 그러면 조정이 나와서 다시 올라간다면 그때는 우상향 차트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실적을 봐야겠죠. 업황이나 이제 미국 그 정책 관련해서 많이 오르긴 했는데 어떻게 될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바닥에 있는 종목은 이런 종목인데 작년 3월 바닥을 찍고 크게 상승 못하고, 삼성중공업 우선주가 이렇게 날아갔었는데 본주는 오히려 쳐갖고 있네요. 희한하네. 이렇게 많이 밀렸죠. 개파락이 나왔네요. 살펴볼까요? 키움으로 가서 왜 떨어졌죠 이때? 5월 6일 자, 5월 뉴스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어닝 쇼크, 적자, 유상증자, 그래서 떨어졌군요. 감자, 유상증자, 감자하고 유상증자. 그럼 자본금 확보를 위해서 그동안 실적을 많이 해보려고 했던 것 같은데 1분기 실적이 전년 대비 많이 떨어지긴 했네요. 영업손실이 5천억, 적자를 지속했다. 같은 매출은 13.8% 감소, 순손실은 적자 지속. 그러면 적자가 어느 정도 계속 지속하고 있는지 봐야겠죠.
영업이익은 마이너스 7,600원. 마이너스 5천. 전기는 작년 말이고 전년 동기보다는 훨씬 마이너스가 크네요. 당기 순이익도 마이너스 크고, 작년 4분기보다는 당기 순이익은 뭐 큰 차이는 없고, 영업이익은 좀 많이 더 늘어났네요. 손해가 작년 1분기에 비해서도 많이 늘어났고, 당기 순이익도 많이 적자가 확대됐습니다. 실적 쇼크 때문에 개파락이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삼성중공업, 다만 추세는 지금 바닥권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업황이 좋아질 거라고 판단이 되면 지금이 타이밍인 것 같고요. 주봉상 60선, 120선이랑 볼린저 밴드 중심선 100선이거든요. 요 가격 밑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만약에 얘를 사고자 한다면 지금부터 떨어질 때가,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조금씩 더 사는 전략이 괜찮은 것 같습니다. 다만 이게 적자의 늪이 언제까지 계속 지속될지 그걸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업황에 대한 정보가 좀 필요할 것 같긴 하네요. 자, 그럼 다음 종목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바닥에서 거래량이 좀 나왔기 때문에 긍정적인데, 그 거래량을 지금 하회 돌파는 아직 안 했는데, 자, 이때 이제 장대 양봉을 그리면서 이 장대 양봉 몸통의 절반에 딱 위치해 있거든요. 일단은 지금 1차 매수, 떨어지면 전저점 부근에서 2차 매수,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삼성중공업. 자, 대한광통신 최근에 거래량이 좀 나왔죠. 저점 찍고 올라갔다가 좀 밀리고 있긴 한데, 얘도 실적 때문에 그런가요? 볼까요? 대한광통신 좀 많이 내려왔네요. 적자 폭이 2배 늘어났고 연결도 2배 정도 늘어났습니다. 실적이 좀 많이 안 좋아졌네요. 좀 전저점 부근이긴 한데, 뭐 여기서 더 떨어진다면 일단 앞으로 실적을 봐야겠지만, 더 떨어진다면 뭐 여기까지 오진 않겠지만 조금 더 밀린 다음에 아마 횡보하거나 반등의 기미가 나오지 않을까 싶네요. 산을 그렸고 다시 한번 작은 산을 그리고 거래량이 바닥권에서 엄청 터졌고, 주봉상으로도 얘를 만약에 이제 앞으로를 예측을 한다면, 볼린저 밴드는 이제 주봉상 120선 이렇게 하락을 하잖아요. 하락을 하고 얘도 하락을 하고 얘도 어느 정도 옆을 기겠죠. 그러면 자, 요렇게 그 볼린저 밴드가 아마 좁아질 거예요. 이 가격대에서 유지가 된다면, 그러면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그때는 이제 어느 정도 거래량이 나오면서 밀리든 아니면 올라가든 변곡점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단기는 일단은 하락 추세지만 이 하락 추세를 돌려야겠죠. 일봉상으로도 하락 추세가 계속 유지는 되고 있는데 전저점은 지금 지켜주고 있습니다. 전저점을 지켜준다는 의미는 중요한 건데요. 떨어지면 쫙 여기 이제 볼린저 하단까지 쫙 밀릴 수도 있습니다. 쌍용정보통신 최근에 거래량이 좀 나왔었고 바닥권이니까 무리는 없는데 추세를 이렇게 만들어가고 있는데 바닥이 뭐 좀 심하네요. 그걸로 좀 많이 떨어졌네요. 자본감사 액면 분할했고 뭔가 이슈가 있어서 많이 하락을 했군요. 이 종목 가지고 계신 분들은 뉴스나 그런 걸 잘 지켜봐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액면 분할했으니까 액면 분할 이후의 흐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쌍용 정보통신 얘는 신규 상장주였네요. 상장가 대비 2만원대에서 4분의 1 토막 났다가 지금 절반 가격까지 올랐다가 조정을 주고 있네요. 거래량이 거의 없군. 최근에 한솔 PNS 잘 가고 있네요. 오리콤도 나쁘지 않아 보이네요. 추세 상승을 준비하고 있고요. 바닥 가격대가 3,000원대였고 지금 가격대 바닥에서 2배 올라왔는데 코로나 이전 가격대보다는 조금 높긴 하네요. 정고점 부근에서 지금 매물대를 뚫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화신 이 오랜 하락의 추세를 돌려놨죠. 거래량 생기면서 돌려놨는데 돌려놓고 장기 이평선 하나 둘 지금 깨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가격대에서 지금 저항을 받고 있긴 한데 이 가격대를 뚫으면 8,500원대에서 9,000원대에서 한 번 더 저항이 있을 것 같네요. 자, 이런 거는 만약에 오르면 올랐다가 장기 이평선이 쭉 내려오다가 다시 평평하게 되겠죠. 뚫고 올라갔다가 지지받고 다시 올라가거나 장기 이평선 올라오면 요때 지지받고 다시 올라가거나 이렇게 되지 않을까 싶네요. 거래량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화신 한번 볼까요? 자, 화신 잘 가고 있고 단기순이익 내려왔고 연결 흑자 전환했고 대신 별도는 적자 지속 비슷하고 계열사에서 흑자가 좀 많이 나나보네요. 흑자 전환했습니다. 매출액도 늘어났고 지분 한 43% 유통 물량 되고 글로벌 오토 트레이드 화신전공 5% 가지고 있습니다. 자동차 부품이네요. 자동차 부품주가 괜찮아 보이죠?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자동차 부품주 단기 이렇게 올라왔고 한 요정도 부근에서 여기를 뚫어버리면 요정도 부근에 8,500원 9,000원 사이에서 한번 저항이 있을 것 같고 장기평선도 일단은 한번 뚫었죠. 20선 뚫고 60선 뚫고 그럼 여기까지 가겠죠. 일단 한번 때려맞고 내려왔는데 때려맞고 내려왔으면 5,000원대에서는 일단은 1차 매수 해볼만 하겠죠. 지금은 좀 신으시고 그러니까 20선을 뚫었고 만약에 조정을 준다면 여기서 1차 그리고 만약에 60선 뚫었고 여기까지 갔다가 내려왔다 그러면 여기서 2차 매수 아니면 여기 신규 매수 이렇게 하셔도 되는 거고 지금은 좀 올라왔기 때문에 여기 장기 평선 2개 사이에 있잖아요. 지금은 좀 흐름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분위기가 좋기 때문에 올라가지 않을까 싶고요. 자동차 부품인데 뭘 파는 회사죠? 현대자동차 계열사는 아니고 주요 부품 모듈 기업 계열을 볼까요? 상품은 있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뭔지 뭘 파는 건지는 잘 모르겠네요. 개발 품목 다 영어라서 잘 모르겠네요. 자, 현대자동차에 납품하는 회사인데도 합니다. 화신. 자, 그러면 다음 종목 넘어가 볼게요. 이 종목은 월봉을 다 뚫어버리고 조정을 주더라도 잠깐 지지하고 다시 올라가면 전고점 부근까지 10,000원 이상까지 갈 수도 있겠습니다. 거래량이 괜찮죠? 바닥권에서. 그러면 얘도 한번 관심 종목 등록을 해보고 어떻게 흐르는지 훨씬 지켜봐야죠. 자, 등록을 해놨고
요즘 홀딩스 그리고 지주회사가 각광을 받고 있는데, 그리고 가치주, 자산가치주들이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자산재 평가할 때가 왔나요? 그런 얘기도 있고, 그리고 지주회사들의 흐름이 괜찮고요. 3호기업, 신원생명과학, 얘는 여기서 시작을 했는데 요때 놀림목이 좀 세게 들어갔군요. 신원생명과학, 얘는 눌림목이 이렇게 세진 않은데 눌림목이 좀 세죠. 여기서 47,000원에서 만원까지 빠졌으니까 많이 빠졌는데 이 종목은 좀 어렵네요. 다만 거래량이 최근에 다 뛰어넘었기 때문에 2020년 초에 다 뛰어넘기 때문에 여기까지 눌림목이 여기까지 장기 평선부까지 오지는 않았는데 전저점 부분을 지지를 해줬기 때문에 더 가지 않을까 싶네요. 54,000원대가 여기 한 방 맞고 내려왔군요. 54,000원대 뻘봉. 다만 거래량이 요때 조금 터진 거 보니까 세력이 어느 정도 물량을 정리했을 수도 있고요. 살짝 좀 애매한 위치에 있습니다. 경동제약 바닥에서 거래량이, 얘는 그렇게 바닥도 아닌데 거래량이 엄청 터졌네요 최근에. 자, 여기 거래량이 어마어마하죠. 장기 이평선 부분에 놀고 있기 때문에 좀 지켜봐도 되지 않을까 싶네요. 얘가 만약에 이제 매집을 한 거다, 그럼 장기 이평선 부분에서 바닥에서 이렇게 내려갔다가 올랐기 때문에 가다가 튈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최근 드립을 좀 볼까요? 경동제약, 당기순이익 마이너스, 영업이익은 플러스, 계열사의 영향이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화신은 기관이 많이 샀었고, 경동제약은 외국인이 최근에 좀 샀네요. 최근에 바닥권에서 들어놓고, 그럼 그림으로 보면 이렇게 매집을 했다고 봐야죠. 만약에 매집이라면, 그러면 지금은 세력 단가랑 큰 차이가 세력 단가보다 더 낫겠는데요. 만약에 매집이라면, 이게 매집이라면 엄청난 거래량이 들어왔습니다. 단기간에 엄청난 거래량이 들어왔죠. 다시 볼까요? 단기간에 한 1년, 한 6개월 사이에 엄청난 거래량이 들어왔는데, 경동제약 40, 유통 주식수가 45%, 유기성, 그리고 관계자가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네요. 제약회사, 위로 매물대가 어느 정도 있긴 한데, 월봉으로는 매물대가 위에 한 번 더 있네요. 12,000원, 12,500원대. 주봉으로는 그렇게 크게 보이지 않는데, 매물대를 계속 이 가격대에서 조금 횡보를 하면서 소화를 해준다면 크게 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느낌이 거래량이 심상치가 않네요. 거래량이 심상치가 않네요. 최근의 뉴스를 한번 볼까요? 주주 침합카드, 자사주 취득, 배당, 대주주 매입, 긍정적인 신호고, 지분의 변동이 장내 매수, 권동현 씨는 특수관계인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지분율을 8,000주, 2,000주, 큰 물량은 아닌데 가지고 있습니다. 수증, 증여,
증여를 했고, 자사주 취득 26억 자사주 취득, 역류성 식도염 치료제 출시. 일단 뭐 최대 주주 변경, 1월 달에 유기성, 지분율이 살짝 내려가긴 했네요. 단기 차익 금액 120억 정도 해서 담보를 제공하고 주식수가 살짝 변동이 되는 큰 의미는 없는 것 같고, 배당 400원, 배당률 3.4%입니다. 현금 및 현물 배당. 자사주 처분, 매출액 또는 손익구조 3%, 30% 이상 변동. 매출액은 큰 차이는 없고요. 영업이익이 좀 줄었네요. 당해 사업년도. 법인세, 당기순이익도 좀 줄었고. 그것 때문에 공시가 한번 나왔던 것 같고요. 영업이익은 늘었지만 당기순이익은 조금 줄었다. 매출도 살짝 줄었다. 아무튼 이 종목도 한번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경동제약. 주식이 꼭 1분기 실적, 지금의 실적, 그리고 수급대로 움직이는 건 아니거든요. 요때 거래량이 생겼을 때 누가 들어왔느냐, 그리고 누가 빠져나갔느냐, 그리고 앞으로 이제 업황이나 실적은 어떻게 개선될 것이냐, 이제 미래 가치를 반영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실적이 좀 빠졌다고 해서 쭉 내려가려는 법도 없고요. 지금은 요 가격대 9,000원, 9,400원, 9,500원대를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옆으로 횡보를 해준다면 지켜보다가 한번 들어가 볼 만하도 하지 않을까 싶네요. 120선 부근에서 지지가 나오면 들어가 봐야겠죠. 네, 앞으로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바닥에서 거래는 어마어마하네요. 추세는 이렇게 살아있으니 만약에 산다면 요 가격대 한 만원? 만원대 전후로 해서 한번 1차로 들어가 봐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거래량이 고점에서 고점이긴 하죠. 고점에서 나온 거긴 한데 거래량이 심상치 않아서 일단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고점을 다시 못 뚫는다면 역사적 고점이 될 수도 있겠지만 일단 지켜봐야겠네요. 주공상으로도 거래량이 바닥에서도 그렇고 어마어마하게 나왔습니다. 어마어마. 자, 다음 종목. 좀 특이하죠? 바닥 지나고 이때 거래량이 좀 나왔고 추세는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NX도 바닥에서 거래량이 어마어마하죠. 대부분 종목들이 코로나 이후에 3월달 이후에 바닥권에서 거래량이 어마어마한데 얘는 조금 지나서 작년 말부터 오르면서 이때 거래량이 좀 나왔네요.
NX. 장기평선 일단 뚫었기 때문에 주저앉는다면 내려가겠지만 일단 이 추세를 이어주게 되면 조금 더 가지 않을까 싶고요. NX 괜찮네요. CJ 시푸드 전고점, 요때 고점을 뚫고 유지를 못하고 살짝 내려왔긴 한데 거래량이 바닥에서 좀 나왔고 변동이 어마어마한데 이렇게 윗꼬리가 많은 종목들은 유심히 살펴봐야 되는 게요. 우선주들도 이런 윗꼬리가 되게 많거든요. 호텔 신라 우선주처럼 이런 종목도 윗꼬리가 많죠. 윗꼬리 좀 잘 봐야 됩니다. CJ 시푸드도 윗꼬리가 많은 종목들은 한 번 더 살펴봐야 됩니다.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추세는 상승. 만약에 조정을 준다면 여기까지는 내려올 수는 있겠죠. 그렇다면 한번 잡아봐야겠죠. 거래량이 바닥권에서 났고. 자, HMM인데요. 차트로 보면 주봉선 바닥에서 16년, 18년 그때 거래량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왔죠. 대단한 것 같습니다. 세력들. 요때를 위해서 바닥에서 4,000원대에서 어마어마하게 들어왔네요. 근데 달리 생각해보면 이 바닥권에서 개인들이 누가 사겠어요? 이때 거래량이 자 계속 밀리고 있는데 요때 잡으신 분들은 거의 10배를 먹었겠지만 바닥에서 이렇게 거래량이 들어왔다는 거는 바로 갈 수도 있겠지만 오랜 기간 횡보할 수도 있다. 그건 참고해 두시면 됩니다. 기간이 길어질수록 더 높이 간다. 그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현대위아 얘도 현대위아도 자동차 부품주인가요? 거래량이 어마어마하죠. 월봉으로 보면 추세 내려 꽂다가 다시 턴하려고 하는데 코로나로 한 대 얻어맞고 다시 제자리로 왔죠. 이때 5만원대 왔다가 거래량 실리면서 자, 현대위아도 볼까요? 실리면서 만약에 월봉상으로 보면 요 가격대 쭉 올랐다가 여기까지 내려왔으면 더 좋았을 뻔했는데 55,000원대 그러면 이제 돌파 후에 지지 다음에 더 가는 건데 조정이 깊진 않죠. 그만큼 세다는 반증이기도 하고요. 일봉 자 120선 뚫고 쫙 올라갔다가 지금 120선 240원 올라오고 있으니까 지금 가격대도 크게 부담은 없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내려와 준다면 20선 분까지 내려와 준다면 금요일날 좀 많이 올랐군요. 금요일날 목요일날 이 타점이었네요. 돌파 후 눌림목 다시 날아가는 볼까요? 영업이익 줄었고 당기수익도 줄었고 매출은 늘어났고 자 실적대로 1분기 실적인데 1분기 실적대로 그대로 가진 않죠. 실적 때문에 이렇게 내려왔다고 보면은 앞으로는 더 오를 거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현대위아 외국인 기관이 엄청 사들었군요. 기관이 자 그럼 이것도 관심 종목에 넣어야겠죠. 현대위아 관심 종목이 계속 많아질수록 매수하는 종목들은 줄어들겠지만 그만큼 매수 단가를 매수 금액을 낮추면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3천만원이 있다. 그럼 한 종목당 보통 300만원 들어가서 10개 종목 할 거를 한 종목당 100만원 들어가서 30개를 들어가는 거죠. 지금은 주식수가 적은 것보다 많은 게 유리한 것 같고요. 앞으로 이제 더 성장 가능한 종목들 위주로 도선주들도 앞으로 더 가겠지만 일단은 좀 더 유명한 종목들로 갈아타는 게 좋아 보입니다.
현대비아였고요. 주봉으로 볼게요. 삼호전자, 테림포장, 특이하죠? 쫙 내려왔다가 이런 종목들은 일단은 코로나 이전에 한번 들어 올렸다가 시세를 보고 내려와서 여기서 조정이 와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더 빠진 거고요. 그러면 여기서 이만큼 요 정도는 횡보를 하고 했었어야 되는데 거래량 실리면서 내려왔으니 여기까지 조정은 어찌 보면 당연한 거라고 봐도 되겠네요. 근데 전고점 부분이니까 여기서 한번 지지가 나올 것도 같기도 하고요. 바닥에서 거래량이 나왔기 때문에 일단은 긍정적입니다. 성안 거래 정지 먹었네요. 바닥 거래량. 그 전에 이제 차트가 조금 흐르는 차트라서 좀 불안하게 했네요. 유니크 수소차 관련주죠. 들락날락 하는 게 심상치는 않습니다. 유니캠. 자, 얘도 이제 H&M처럼 장기간 횡보를 하고 있는데 요때 한번 들어왔었고 그때 자본 감소 때문에 상패 위기가 한번 있었나요? 살짝 조심스러운데 지금은 바닥권이긴 하죠. 장기평선 부근에 있고 만약에 얘가 올라간다면 그 전보다는 거래량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뚫고 이렇게 장기평선 내려오고 만나죠. 그러면 이렇게 뚫고 조정을 줬다가 다시 날아가는. 근데 지금은 바닥을 들어 올리고 있긴 한데 살짝 위험한 종목일 수도 있으니까 종목 분석을 잘 하셔야 됩니다. 이때 좀 위험했던 것 같고요. 아직은 이때 가격대를 회복하지는 못했습니다. 한번 볼까요? 유니캠 조정이 좀 깊게 들어왔네요. 최근에 적자는 아닌데 이익 축소, 단기순이익, 영업이익도 축소, 매출액은 늘어났고요. 요상증자 4월 말에 하고 며칠 있다가 좀 떨어졌네요. 유니캠 개인이 최근에 많이 샀고 지분은 유통 주식이 좀 많네요. 유통 주식 수가 이렇게 조금 많은 종목들보다는 유통 주식 수가 50% 미만인 종목들이 평균적으로는 잘 가는 종목들이 더 많더라고요. 유니 회사 이름인가요? 섬유 및 의복. 최근에 필라홀딩스 뭐 그런 종목들이 많이 갔었는데 추세를 그리다가 잠깐 깼네요. 추세를. 거래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고 일단 요거는 패스하겠습니다. 부산산업 대북주 날라갈 때 얘가 1등이었죠. 날라갔다가 자, 요 추세를 그리고 있는데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수렴 이후에 폭발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네요. 수렴 이후에 거래량 한번 나오고 폭발할 때도 거래량 한번 나오겠죠. 대북주들이 어느 정도 이제 탄력을 받게 되면 그때 한번 타이밍이 3년 만에 한 번 더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때가 3월, 5월 초군요. 5월 초에 폭발적으로 늘어났는데 3년은 좀 지났는데 한 번 더 타이밍이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갤럭시 S 한신기계 거래량이 좀 특이하죠. 이때 현대코퍼레이션 홀딩스 이 종목은 거래량이 엄청 나오면서 쫙 올라갔다가 쫙 내렸다가 흐르고 있다가 점차 올리고 있고 추세는 이렇게 만들어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전고점까지는 일단 갈 수는 있겠죠. 단테님 설명으로는 이제 밥그릇 모양으로. 근데 요즘 조심하셔야 될 게 이런 밥그릇 패턴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 밥그릇 패턴이 이렇게 그리다가도 살짝 휩소
급락했다가 급등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요걸 조심하셔야 됩니다. 근데 요즘 종목들은 밥그릇 끓이면서 그냥 날아가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런 패턴이 나온다 싶으면 요때는 버티던지 아니면 손절했다가 바닥에서 다시 샀던지 그 타이밍을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요 최근의 종목들은 대부분 요렇게 그래서 큰 급락 없이 그냥 바로 날아가는데 이런 종목들 패턴 잘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금호석이 엄청 올랐네요. SKC도 바닥에서 엄청 올라왔고요. 늘 거래량이 어느 정도 있었네요. 이때 거래량이 좀 집중이 됐었고 지금 너무 많이 올라왔죠. STX 얘도 HMM처럼 가겠다 싶어서 잡으시면 좀 곤란할 수도 있는데요. 얘는 제 매집 한번 있었지만 늘 똑같은 패턴으로 가는 건 아니거든. 다만 얘는 단기 급등을 했기 때문에 조정을 줬고 조심해야 됩니다. HMM처럼 이렇게 이만큼 떨어진 만큼 다시 오른 종목은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거의 드물어서. 계양전기 최근에 거래량이 좀 들어왔네요. 바닥에서. 그리고 이때 거래량 들어온 거는 급락하기 전이라 세력 평균 단가가 이때 그리고 매집이 들어왔으니까 평균 단가는 한 4,000원 정도라고 봐야겠죠. 4,000원 정도 평균 단가. 그러면 8,000원까지는 전고점까지는 한번 노려보지 않을까 싶네요. 계양전기 장기편으로 뚫고 지지하고 지금 오르고 있죠. 볼까요? 계양전기 자, 흑자 전환 성공했고 흑자 전환 괜찮네요. 자동차 부품 이것도 자동차 관련주죠. 자동차 관련주가 다 좋아 보이네요. 44.8% 유통 주식수도 많지는 않고 $1,600억 시가총액도 많지는 않고 얘가 누가 가지고 있죠? 해성산업 최근에 메인이 좀 샀고요. 해성산업 있나요? 해성산업 이 종목도 저번에 제가 잠깐 소개해드렸던 것 같긴 한데 그 화성산업이랑 화성산업 그죠? 화성산업이랑 해성산업 두 개 중에 일단 제가 해성산업을 제끼고 화성산업을 일단은 가지고 와서 추천드렸는데 소개를 드렸는데 와 해성산업 바닥권이네요. 거래량이 어마어마하게 터졌었고 바닥을 점점 올리고 있고 얘도 볼까요? 얘도 흑자가 엄청나게 늘었네요. 엄청나게 괜찮은 것 같습니다. 해성산업 개인이 샀다 팔았다 샀다 하고 있고 전고점을 한번 돌파를 하다가 때려맞고 다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주봉 120선 위에 있기 때문에 아직은 추세가 살아있고요. 그리고 거래량 나온 다음에 크게 거래량이 안 생긴 거 보면은 아직까지는 추세는 살아있습니다. 그러면 원래 이제 요때 급락이 없었다면 요렇게 바닥권을 올리다가 들락날락 이렇게 올라가서 여기를 지지를 하는 패턴이겠죠. 14,000원 후반대 15,000원 14,000원 사이는 매직 구간이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요 구간대 일단 두 개 종목을 한번 올려볼게요. 해상산업 계양 전기 일단 두 개 종목을 한 번 더 넣고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관심 종목들이 늘어나면 이 종목들 앞으로 흐름이 어떻게 될지 수급이 어떻게 들어오는지 계속 지켜보는 겁니다. 그랬다가 놀림목 들어오면 앞으로도 좋아질 것 같으면 한번 들어가 보는 거고요.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 지수가
계속 저점을 올리면서 좀 상승을 해줬으면 좋겠네요. 자, 그러면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